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을 주제로 19세기 후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었고 당시 집권가였던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개혁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통치체제의 개편과 전정, 군정, 환곡, 이 가장 문란했던 이 삼정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되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둘째 아들, 당시 12살 나이 어린 고종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조선 말에 그 왕위 계보들을 살짝 살펴보자면 정조 다음에 순조가 있었죠. 어린 임금 순조가 왕에 올랐는데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명세자가 있었는데 이 효명세자가 일찍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혼종이 왕에 올랐으나 후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먼 친척이었던 철종이 와서 왕위를 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왕이 돼야 되는데 고종이 왕이 되는데 이 효명세자의 아들로 고종이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종의 동생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입적이 돼서 양자로 들어가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나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동안 그 외척 세력들 세도 가문에 의해서 좀 위축돼 있었던 종친들 왕족들을 종친부를 권력 기구화하고 종친들을 우대해 줍니다.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을 뻥 차버리고요. 쫓아내고 그동안 소외돼 있었던 남인 그리고 거의 지리멸렬돼 있었던 북인 그리고 무신들까지 적극 포섭을 하죠.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최고 정치 기구로서 사실상 세도 정치 가문들이 이 기구를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비변사를 권한을 대폭 줄여서 사실상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비변사가 모든 권한을 국정과 군사 업무를 다 주도함으로써 이름만 있고 실제 하는 기능이 없었던 의정부의 국정 기능과 상군부의 군사 기능을 부활시키는 거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군부를 재설치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대전 통편 이후에 법전들이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령들을 보완해서 이제 나름대로 법전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전 회통 2호의 병영공 그 6조의 행정법규와 사례를 정리한 육전조례 등을 편찬해서 국가의 통치 기강을 재확립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조선의 법궁 경복궁 이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죠. 이로써 무너졌던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많이 지어졌던 경복궁이 또 불타버렸지만 끝끝내 다시 지어서 중간에 대형 화재 사고도 있었지만 결국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국가 재정도 없고 백성들 힘든데 궁궐을 다시 짓는다. 이건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뭐 별로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 기부금을 걷습니다. 원납전. 원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당하다 보니 원망하며 납부한다. 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당백전. 상평통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평통보에 100개에 해당된다. 이 당백전 하나는 상평통보 100배의 값어치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고액 화폐를 발행하는데 실제로는 100배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오고 경제를 혼란시키게 되는 거죠.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하고 그리고 양반들 뭐 그러니까 금강송처럼 경북이나 강원도 오지에서 깊고 깊은 산골에서 곱게 자란 금강송을 잘라와서 말리고 이렇게 뭐 계속 반복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어, 궁궐에 그 자재로 써야 되는데 멀리서 갖고 오게 되면은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운 산에 양반들의 묘지림을 다 벌목해가지고 써버리죠. 그래서 양반들도 싫어하고 농민들도 싫어했던 사업이 경복궁 중건 사업입니다. 뭐 여기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사대문에 통행세를 걷는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 다음 서원 정리. 조선 후기의 서원은요 양반 세력의 근거지였습니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죠. 대원군은 그 서원들을 정리해버립니다. 사액서원.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판, 편액을 나라로부터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에게서 편액을 받은 47곳의 사액서원만 빼고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왕의 손길이 닿은 서원들이니까 여기는 없애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서원에 소속돼 있는 토지와 노비는 다 지방의 향교와 관하에 귀속시켜버린 거죠. 이 서원이라는 게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이 면세 면역이니까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겠죠. 그리고 농민들을 교화시킨다는 구실로 농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 그 서원 운영 비용을 지방관에게 막 부담시킬 정도로 그 위세도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양반들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서원을 정리해버리죠. 농민들은 당연히 환영했습니다. 유생들은 이제 결사 반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성리학의 나라 유생의 나라 유학자의 나라 조선에서 이럴 수는 없다 뭐 난리 쳤겠죠. 대원군은 강제로 그들의 집회를 해산시켜버리면서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때 대원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아무리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백성들을 민본이 가장 근본이다라는 내용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내정 개혁, 국가 기강을 확립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건 이거라고 보는데요. 수치 체제를 개혁하죠. 전정, 군정, 황곡,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실상의 세금 역할을 했던 황곡을 포함해 가지고 전세, 그 다음에 군대 가는 대신에 이제 내게 되는 군포 이런 것들이 비리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토지 조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양전 사업을 하는 거죠. 토지 측량, 양전 사업을 합니다. 토지 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다시 찾는 거죠. 그래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반들이 그동안 숨겨져 있는 토지 은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았거든요. 양반들은 자기들이 문무 관리가 돼서 나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역을 대신하니까 포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요. 이 군포제를 개혁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호포제를 실시하죠. 그동안은 양반이냐 평민이냐에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됐던 군포를 집집마다 집집마다 포를 부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반집, 평민집 구분하지 않고 군포를 징수하게 되죠. 모든 집에 다 군포를 걷게 되니까 양반도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에 기여하죠. 당연히 양반들은 반대를 했겠죠. 하지만 밀어붙입니다. 그 다음 환곡이라는 건 원래 뭡니까? 구휼제도죠. 백성들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보릿고기에 힘들어할 때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좀 최소한으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구휼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세금처럼 돼버리죠. 필요 없는데도 빌려주고 많이 받아가고 중간에서 그 향리들의 착복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이러자 이런 부분을 이 황곡의 운영을 지방 관아에 맡기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버립니다. 마을마다 사창이라는 걸 두는 거죠. 회사 창고.
그렇게 되면 이 사창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양반에게 이걸 맡깁니다. 적어도 동네 사람들한테 양반이 장난질을 치진 않는다는 거죠.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뭐 필요 없는데 쌀을 빌려주면서 막 굉장히 많이 받아간다거나 되로주고 말로 받아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장난을 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 좋은 쌀을 빌려준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황국의 고리대적인 성격을 완화시킴으로써 수치 체제를 개혁하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다시 조선답게 하겠다. 약간 그림을 좀 확대해 볼까요? 조선을 조선답게 흥선대원군. 대원군은 집권을 하자마자 이제 어떻게 한다? 집권을 하고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을 뻥 차내고 인재를 골고루 쓰고요. 비변사를 사실상 혁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군부를 부활시키죠. 그리고 대전회통, 육전조례 같은 법전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양안 사업을 실시해서 양안을 다시 만들고 숨겨져 있는 토지, 양반들이 숨겨놓은 은결을 색출하죠. 그리고 비리의 온상이었던 서원을 47개 빼고 다 철폐해버립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 중에 이 경복궁 중건 사업처럼 양반 백성들 모두에게 욕을 먹었던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게 뭐겠습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을 거치고 척하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 12분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풀쌤의 거꾸로 한국사 오늘은 여기까지.